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이건산업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상장 회사는 4개가 있는 이건홀딩스가 지주회사인데 이건홀딩스 산하로 상장되어 있는 거는 이건산업이 있고 이건홀딩스가 있겠지. 이건에너지가 있고 이건 패시픽 플랜테이션 뭐야 이게 EPL, ELA, 이건 라오트로 SA, 리소스 디벨롭먼트 요거는 폐업 없앴다 하더라고. 72년 12월에 설립을 해서 88년에 상장, 16년 만에 상장을 했지. 상장 2건으로 산업. 자, 인천 중소기업에는 해당 안 되나 중견기업에 해당된다. 이건 산업과 이렇게 영향이 있는 산업 중에 선창 산업, 선창 기업과 함께 과점 체제를 유지, 이제 건설용 합판 사업을 주도해 왔다. 그러고 2000년 중반부터 건설 경기 부진, 수입 물량 증가로 인해서 사업 역량을 이렇게 바꾸면서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목질계 바닥재 사업을 영위하는 이건 리빙을 흡수합병 바닥재 쪽으로 목재를 이용한 바닥재, 그래서 합판 및 마루 사업에 주력하는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한 85% 정도가 이제 베니어 합판 이쪽으로 이렇게 집중돼 있는 거지. 그래서 종속 회사를 통해서 조림 사업, 솔로몬 군도에서 합판 베니어를 제조, 판매, 목재, 무역 사업을 하고 전기 및 전기 에너지의 판매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그게 이건 에너지 기업에서 한다. 신용 등급은 BBB3- 등급, B3 등급 양호하다. 자, 유가증권에는 88년에 상장 회사를 보면 2014년에 자연질감마루 세라 2종 신제품 출시, 이건 브랜드 전시장 오픈, 인테리어 합판 제품 개발, 그린 팔레트용 친환경 수지 개발, 방염 합판 출시, 세라 원 1.2T 1.2cm 원목 마루 출시 1.2cm 오 작살날 맞지. 카라네 세라가 있고 강마루 세라 플렉스 제품 다양한 신규 패턴 막 패턴 마루에도 패턴 여러 가지 넣으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거지. 헤링본은 생선뼈 그 옷 헤링본 빗살무늬처럼 그게 빗살무늬 헤링본 맞나? 몰라. 경영진 17년에 정기주 총무 이렇게 열렸는데 이 길수 이길수 브레인신 스타크래프트 할마 브레인신이 게임을 하다가 자기 편에 3-3 게임 하다가 한 명 나가면 나가지마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이 길수형이 나타났다. 길수형이 나타나면 모든 경기는 이긴다 하는 이길수 알겠지. 자, 종속회사 이건 에너지는 집단 에너지 사업 동부제 뭐 동부제철의 열 공급, SK 인천 석유화학 스팀 공급. 그러니까 스팀 공급은 기존에 나오는 스팀을 공급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발전기를 돌리면 스팀은 그냥 부가적으로 나온 거잖아. 그래 그 선만 연결해주면 돼. 도시가스 선만 연결해주듯이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를 또 2015년에 또 준공하고. 그러니까 얘들은 또 이 열병합 발전소 연료를 벙커 CU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우드 칩, 얘들은 목재 사업이니까 뭐 거기서 칩 나오는 거 그런 것들 남는 목재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한다. 이건 패시픽 플랜티넘 여기는 조림 제재 목재 베니어 제조 판매 17년 베니어 공장 신축 이런 식으로. 이건 리소스 여기는 조림 원목 개발인데 2015년부터 사업 중단. 자본금은 547억. 자, 17년 11월에 자사주 한 25만 주를 취득한 게 있다. 주식수는 1000만 주가 시중에 지금 유통되고 있다. 1000만 주, 40만 주 정도 되겠네. 사업 건청용 자재인 합판과 마루 제품을 제조 판매 목재 무역 사업, 그리고 목재 종합 건자재 전문 회사 해외 사업장으로는 솔로몬 군도 EPL, ERC, 칠레 ELA가 있고 이건 LA, 이건 RA 몰라. 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이건 에너지가 국내 자회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얘들은 제조 판매, 베니어 제조 판매 하나, 목재 무역 사업 그거 하나, 조림 사업 하나, 그리고 또 뭐고 바이오 에너지 하나. 이렇게 딱 보면 돼. 세 가지. 근데 포트폴리오가 집중이 돼 있다. 어디로? 목재 베니어 합판 파는데 한 80몇 프로가 집중돼 있다. 국내 합판 시장 상대적으로 저가인 PB와 MDF 흔하지. 싱크대 이런 것들 거의 다 MDF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중이 높아지고 수입 상품이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 왜 더 싼데 중국산 이런 거 많이 들어오니까 동남아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원자재 가격 면에서 경쟁이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해외 칠레 솔로몬 법인으로부터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목재를 공급받아 원가를 조금 낮춰보려고 미리 선점했다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선점했는 게 잘 먹혀서 예전에 막 인도네시아 어디고 뒤에도 나오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자국의 그 자연이 훼손되는 걸 이래서 무슨 뭐 규제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 오랜 업적과 인지도를 통해 지금 국내 시장 지위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안정적으로 잡아먹었다. 친환경 고급화 경향으로 마루 바닥재 시장은 PVC 소재에서 지속적으로 PVC 시장은 감소되는 추세이나 합판 마루와 강화 마루가 PVC 시장을 대체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5년부터 등장한 강화마루는 합판마루와 강화마루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는데 가공이 까다롭고 고가의 목질마루에서 나무로만 하면 까다롭잖아요. 목재를 정교하게 모방한 내구성에 가격 면에서도 좀 싼 화학 계통의 신제품이 소비자의 첫 선택을 하고, 나도 지금 목재 형태의 그 바닥 돼 있거든. 장판 안 돼 있고, 이거는 뭐 의자로 울러나는 것도 없고, 마루 바닥재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도 상대적으로 고가인 원목 마루 시장의 규모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나 고급 주택에만 한정적으로 시정된다. 고급 주택에는 또 이제 뭐 PVC나 이런 걸 깔 수는 없잖아. 가짜 마루 깔 수는 없잖아. 집이 고급인데 마루 또 원목 깔아줘야지. 그러니까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원목 마루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 현지 법인 ELA는 합판 제조, 베니어 제조, 무역 산업에 영위하고 안데스 산맥에 현지에서 원목을 조달하고 있다. 칠레가 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국내에 비해 무역 장벽이 낮아 수출 판매에도 유리한 영업 환경을 지니고 있다. 칠레하고 한 칠레가 FTA해서 포도주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멕시코, 유럽, 남미 등의 다양한 판매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다. 왜? 서로가 이제 그에 대한 관세는 약하게 들어오니까. 95년도는 솔로몬 해외 조림 사업을 시작해서 솔로몬 법인을 현재까지 나무 6종 개발하고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목재 자원을 조림에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국내 목재 업체 최초로 해외 조림이 결실을 맺는 단계를 이뤘다. 솔로몬 법인에서 생산되는 원목은 당사의 중개 무역을 통해 수출하고 베니어 공장을 통해 낮은 가격의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다. 베니어 공장에서는 낮은 가격, 팔 때는 다른 쪽으로 원목 하는 거. 열병합 발전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에너지 절감, 환경 개선을 실현시키는 미래지향적 에너지 사업이다. 동일한 원료를 사용해서 다른 에너지 원료를 하나만 사용했는데 보통 발전소는 전기만 나오는데 얘는 전기도 나오고 스팀도 나오는 거지. 왜? 전기를 발생시키면 열이 나오는데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데우면 스팀도 나오잖아. 맞지? 스팀이 나오면 뭐 전기 터빈으로 회수하는 방식, 그걸 배관으로만 공급해주면 되잖아. 가스 배관하듯이. 가만 그 스팀을 공장마다 필요한 회사가 있을 거잖아. 안 그러면 자기들도 보일러 떼가지고 전기를 스팀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얘들한테 그냥 사오면은 배관만 깔아놓으면 자기들은 얼마나 사용료만 내면 되는데, 기존에 막 자기가 설비를 만들어서 쓰려 그러면 원재료도 들어가야 돼, 공장도 돌려야 돼,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사서 쓰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해서 얘들은 한 발 앞서갔다 보면 된 거지. 전기 터빈으로 발생하는 타발전 방식의 경우 투입된 에너지 3분의 1만 전력으로 생산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버려지는데, 열병합 발전소는 같은 경우는 열을 또 회수해서 그걸 냉난방의 열원으로 사용한다. 겨울에는 따끈따끈한 왜 그 스팀 보일러 그래 보면 뜨끈뜨끈하지. 시베리아처럼 열병합 발전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계열사, 인근 공장에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판매해서 장기적인, 이런 것도 1년 계약 이런 거 있거든. 우리 1년 동안 스팀 공급해줄게, 전기 공급해줄게, 싸게 해줄게, 이런 것도 다시 되파는 거지. 멋지다 얘들아, 맞지? 자, 얘들이 매출액 보면 목재 사업이 1260억, 조림 사업이 73억, 에너지가 131억 그렇게 돼 있는데, 목재가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의 거의 한 90% 가까이 차지하는데, 에너지는 131억, 이거는 폭발적인 증가도 없고 하락도 없는 꾸준한 거라고 보면 되고, 조림도 뭐 고만고만하다고 보면 되고,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은 1,308억에서 1,444억인데 크게 증가하진 않았어.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 그래서 넘어갈게. 목재 부분은 거푸집용, 합판, 건축용 내외장재에 사용되는 마루제 합판 및 마루 제품, 고급 합판 위에 원목을 합친 원목 천연마루, 고강도 필름을 합친 강마루 등을 생산 판매하고, 칠레버비는 합판과 함께 합판의 주 원료인 베니어가 주요 제품이다. 조림 부분은 조림을 통해 생산된 원목을 판매하고, 조림, 조경, 뭐 조경은 뭐지? 뭐 이게 화단을 가꾸는 뭐 그런 거. 조림은 살림을 가꾸는 그런 거겠다, 맞지? 베니어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열병합 반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 판매해서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판매한다. 이래 팔고 저래 팔고. 그래서 보면은 얘들이 매출액이 합판마루 베니어 팔아서 1191억 81%나 차지해. 그러니까 얘들의 포트폴리오가 상품 이런 걸 팔아가지고 거의 한 85% 가까이. 그리고 조림 쪽이 한 5%, 원목 베니 한 73억, 그리고 에너지 쪽이 한 8%, 123억, 그리고 폐기물 이런 걸 해가지고 한 8억. 그래서 총 에너지 쪽에서는 한 13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다. 1,300억에서 130%, 한 10%. 그러니까 한 10%는 에너지. 그리고 그 목재 뭐 팔고 합판, 건축자재, 강화마루 이런 걸 파는데 한 85%, 나머지 5%는 조림 이렇게 보면 되지. 자, 근데 원가가 보니까 합판이 조금 떨어졌고 마루가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베니어도 조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원목도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전기는 가격이 별 차이 없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전기. 가격 변동 요인으로는 18년에 세계 경기 호황으로 판매 가격이 강세가 일어나 2020년에 상반기까지 주요 수출 시장의 공급가가 하락하다가 2020년 상반기 이후 북미, 유럽 코로나로 인해서 주요 구역의 합판 공급사가 가동률 저하와 다이 수요 증가, 그 가동률은 저하됐는데 다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합판 가격이 상승하였다. 가동률은 저하되는데 다이 소유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지. 왜?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집 꾸민다 이거지. 원재료, 주요 원재료는 베니어, 마루 대판으로, 베니어는 칠레법인과 솔로몬 법인을 통해서 조달되고, 마루 대판은 전체 사용량의 3분의 1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열병합 발전은 아까 말했다시피 타사 같은 경우는 벙커 CU나 유연타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 종속에서는 우드칩을 연료로 사용한다. 나무종합, 우드칩. 얘들 나무 해상계네. 자, 생산 가동률을 보니, 얘들 공장 가동률을 보니까 합판 같은 경우는 평균 83%, 마루도 83%, 베니어 합판 칠레 공장 이런 데는 93%, 조림 베니어 쪽에는 98%, 에너지 전기는 88%. 그러니까 80% 넘어가면 그냥 팽팽 돌아간다 보면 돼. 88% 이래 된 거는 그냥 팽팽 돌아간다 보면 돼. 팽팽 돌아갔다. 수주 상황은 뭐 이거 수출 합판마루, 건축자재, 강화마루, 임대용역 이런 게 수출이 580억 정도 되고 내수가 679억, 합계 1260억. 그리고 원목 베니어, 조림 쪽에는 수출이 73억. 얘들은 칠레 공장이니까 바로 다 수출이지. 에너지, 전기, 폐기물 처리, 전기 나눈 거는 뭐 수출 뭐 하니까 내수 다 돌리니까 그게 131억. 총 수출 654억에 내수가 810억, 합계 1344억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 수주 상황. 21년 이전에 수주 총액이 3억 3,900억, 3,800억. 그 중에 181. 이거는 M2가 뭐야? 통과. 단위를 모르겠다. 유동성 위험 필요. 이게 금융보증 계약으로 인해서 연결 실체는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당반기 말 현재 금융보증 계약으로 금융으로 인한 보증 그냥 계약을 해가서 연결 실체가 유동성 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 정도는 134억 정도 된다. 얘들이 부채율도 한 100%좀 넘고 유동성도 한 200, 유보율이 한 200 몇 프로밖에 안 돼. 보통 이때까지 내가 공부했던 거 막 2000 몇백 프로, 2000 몇백 프로, 막 800%, 900% 이런 것만 보다가 200%짜리 원가는 굉장히 무너질 것 같더라. 맞지? 그렇게 이렇게 유동성 노출 정도가 134억이 된다고 하네. 환율 10% 변동되면은 10%가 상승되면 19억이 손해보고, 10%가 하락되면, 달러가 하락되면 US 달러 19억이 그 돈 번다. 그러니까 환율이 낮아야지 돈을 버는데 지금 환율 올라가잖아. 까먹고 있다 이 말이겠네.
자, 또 뭐 있노? 주요 계약, 연구소는 80년도에 설립해서 얘들은 그 연구소 있다고. 목재 소재 개발 매진하고 있고 컨테이너 바닥용 합판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83년부터 합판에다 양면에다 필름을 부착시킨 태고 합판을 개발했고 86년에는 선망용 특수 합판, 95년에는 목재 액화 기술을 개발 온돌용 마루판의 개발을 통해서 당사의 발전을 이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비를 얼마 쓰는 거 봤더만 1억 6천 쓴다. 매출의 0.13% 더러워 죽겠다. 하기사 동개발은 7천만 원 쓴다. 더러워 죽겠다. 7천만 원 맞지? 2억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안 쓴다. 돈을 안 쓴다. 근데 보통 뭐 신제품 개발하고 뭐 또 뭐 있고 패턴도 있고 있더라고. 합판 생산성 개성 친환경 접착제를 개발하고 뭐 카라 1.2T 원목 마루를 출시하기도 하고 신규 패턴 개발하기도 하고 이익한다. 뭐 마루 바닥 하는데 원목하고 비슷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막 창의성이 높고 이런 거는 별 필요 없다 이거겠지. 자, 건축 자재 사용 용도는 바닥재, 벽재, 천정재, 콘크리트 판넬, 기타 가구재, 포장재 등으로 목재는 엄청나게 사용되지. 국내에서 합판 같은 경우는 50년대 처음 생산되고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합판 사업이 성장기와 생산과 수출 측면에서 정점에 달했지만 이제는 이제 더 싼 데가 나올라오는 거야. 중국산 합판 이런 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90년 초반에 목재 자원이 풍부한 칠레에서는 조립목 수확량이 증대되면서 해외 수출을 시도하고 있었고 동시에 합판 펄프, PB는 뭐야? 목재 가공 공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당사의 칠레 법인인 ELA도 93년 소규모 베니어 공장을 인수로 시작되었다. 그때는 소규모 베니어 공장을 인수로 시작됐는데 지금 좀 커졌다 얘기했지. 원목 자원이 풍부한 뉴질랜드가 생산 원목 대부분을 수출하는 것과 달리 뉴질랜드는 생산 원목 대부분을 수출하는데 칠레는 생산 원목 대부분을 내수용 저거 쓰는데도 저거 쓰는데 좀 많이 썼기 때문에 목재 가공 산업의 규모를 키웠고 90년대 말 즈음에는 칠레의 규모 있는 목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합판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팔아먹는 데 집중을 했고 칠레는 내수에 가공하는 데 집중해서 이제 90년대 말쯤에는 규모 있는 목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합판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어디에서? 안데스 산막에 있는 그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래 일부 국가는 원목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인도네시아 같은 거 이게 우리가 나무 팔아가지고 우리는 자연이 훼손되는데 돈 잃어버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이렇게 규제를 든 거지. 합판 마루 바닥재는 90년대 중반부터 주택 건설 업체에서는 아파트 분양 촉진을 위해서 기본 사양에 마루 바닥재를 포함시키고 주가 공간에 등장하면서 90년대 말부터 폴리염화 비닐 PVC라고 하지 장판을 대체하면서 기존 장판 점진적인 매출이 신장되고 있고 이건 산업 같은 경우는 98년부터 국내 최초 합판 마루 제품의 KS 인증을 획득하고 2000년도에는 인천국제공항에도 당사의 WPC 마루를 시공 바닥에 쫙 이제 기다리면서 이 마루에 있어요. 그러면 그 인천공항에서 한 기다려 보딩 테이블 아니지 그 의자 앉아 있는데 보니까 바닥이 시멘트도 아니고 우레탄도 아니고 마루 좀 있어 보잖아요. 그래 2차 3차 확장 공사도 모두 당사의 합판 마루가 시공되었다. 15년까지 합판 마루의 성장이 지속되고 강마루, 합판 마루 위에 천연 무늬목 대신 하이프레스 멜리니움을 점착한 마루 뭐야 이게 내구성이 뛰어나고 마루 바닥에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사용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의 아름다움을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이제 이런 거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이제 뭐 좀 고가의 그냥 원목을 쓰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근데 원목은 비싸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원목을 쓰기는 그렇다고 너무 PVC 같은 건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찍힘, 긁힘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HPM이 주요 바닥재로 채택된다. 일반 합판 마루보다 강도가 높고 가격이 좀 더 비싸다는 이유로 천연 원목 마루의 보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요런 그 국내 합판 시장의 수입 상품 외 국내 공급은 이건산업과 성창기업, 선창산업 세 개 회사가 거의 뭐 과점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 상대적으로 저가인 PB, MDF에 대해서는 비중이 높아지고 수입 상품이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입지가 위축된다. 왜? 중국산 싼 게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국내 기업 등의 시장이 안정적인 거는 일단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그리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주의 국내 주거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목재 건축 자재의 사용 면에서 국내 합판 시장의 성장성은 높지 않다. 아파트에
그 원목 마루 깔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독주택 이런 거 자기 집 이런 거에 까는 게 좀 바뀌어야지 주거 형태가 바뀌어야 좀 이게 된다. 하지만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독주택에 거주한다. 마루 바닥재 시장은 친환경 고급화를 경향으로 PVC 소재 시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합판마루와 강화마루가 PVC 시장을 대체하면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합판마루가 예전에 PVC 장판 소재에서 이제는 합판마루와 강화마루 딱딱한 거 나 지금 내 바닥도 이렇게 강화마루로 돼 있다니까. 근데 이게 뭐 나무는 아니지. 아파트 착공량이 국내 매출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쟁 우위 요소는 국내 최초의 합판마루 KS 인증받았고 인천국제공항에 마루 시공했고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마루 제조업 업력과 마루 대판을 직접 국내 제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목재 전문 기업이라서 경쟁 우위가 있다. 뭐 칠레에서도 FTA 맺어가지고 칠레에서 공급받기도 하고 현대에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산업 열대 천년림 감소와 동남아 러시아 목재 자원 부유국들의 자원 국수와 주의하러. 그러니까 자기들 나무 팔아가지고 가마를 폰끼네 우리가 살림이 황폐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국가 정책으로 조림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목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조림 사업을 진행하고 이제 숲을 키운단 말이지. 일본도 조림 사업을 장려를 통해 합판의 자국산 목재 비율이 50% 이상 이른다. 일본 조림 사업. 조림 사업은 초기 부담이 크고 왜 크니까 덩치가 크잖아. 나무 잘라가 뭐 이렇게 뭐 잘라야 되고 뭐 투자 회수 기간이 조림 사업은 나무를 키워야 되니까 초기 부담이 크고 한번 나무 심어 놓으면 회수 기간이 매우 긴 특성이다. 이거 한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 사과 딸락 하더라도 1년 걸리는데 나무 키우러 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면 몇 년 걸리노? 펄프용이 6, 7년. 빠른 열대 활류수들도 한 17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거야. 지금부터 나무 키우면 최소 17년 이상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해외 사업으로는 해당 국가에 또 국가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 국가가 10년 전에는 계약했는데 또 걔네들은 또 그거 치안이나 이런 것들도 어지러울 수 있잖아. 갑자기 정권 바뀌었다고 나가라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리스크가 존재한다. 부피가 큰 데 따른 운송 비용,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있다. 강도가 강한 활엽수의 공급 부족이 심각한 문제에 따라 침엽수의 가공 능력과 함께 활엽수, 침엽수는 북쪽, 활엽수는 잎이 넓은 거니까 목재 생산이 가능한 열대림 지역의 조림지를 보유한 기업이 향후 목재 가공 산업에 선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활엽수의 조림지를 보유한 기업이. 근데 얘들은 칠레니까 칠레가 열대 우림 쪽과 연관되나? 그래도 아래쪽이니까 맞지? 괜찮겠다 맞지? 그리고 95년 솔로몬 해외 조림 사업 이래 현재까지 솔로몬 군도 조림지의 경제적 자산 가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 고부가 가치 수종 개발과 목재 가공 산업에 확대하는 등 친환경 보속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서 아까 말했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 개선을 실현하고 미래 지향적 에너지 사업이다. 왜? 열도 팔고 전기도 팔고. 집단 에너지 사업이란 열병합 발전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장지역 다수 이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 왜? 여기서 하나 다 감당하면 얘들은 굳이 우리가 기차 타는 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기차 한 대가 가면 그 뒤에 그냥 딸려오는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 발전소 하나로 인해서 주변에서 그거 가스를 태우든지 뭐 휘발유를 태우든지 벙커 시유를 하든지 안 해도 되고 얘한테 그냥 넘겨받으면 되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탄소 배출권을 받을 수 있겠네. 맞지? 그런 게 있다. 장기 공급 계약 체계를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 87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온 기술력으로 근데 태우는 연료는 저가 우드칩 연료를 사용하고 연료비 절감 효과가 뛰어나고 집단 에너지 사업 허가권을 독점적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강점으로 하고 있다. 꾸준하니까 폭발적인 건 없지. 왜? 스팀 판다고 해가지고 그게 스팀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오른 게 아니니까 꾸준하니까 스팀 가격은. 재무는 2%.